이제 사실 뭐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다 힘든 가운데 그래도 뭐 백신도 맞았고 이제 전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아졌다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지금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도 다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올해 한 5월 달쯤에 제가 미국을 갔어야 돼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왜 한 3년 전쯤에 제가 3년 전에 미국 다 투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11개 도시. 그때 다닐 때 지금 계시는 그 LA에 계시는 분들, 뭐 뉴욕에 계시는 분들 11개 도시를 통해 다니면서 다 뵀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이 한 15,000분 정도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택도 없는 일이 됐고 글쎄요 한 내년쯤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우선 제가 한 30분 정도 잠깐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때쯤에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Q&A도 같이 진행하고, 그냥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저랑 얘기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벌써 이제 김미경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30년 정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30년. 근데 작년 1월 22일 날 제 강의가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진짜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1월 22일 강의 끝. 저는 그냥 한 달 그렇게, 그냥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 달 이러다 말고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가끔씩 이렇게 무슨 메르스나 사스 있을 때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괜찮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잘 놀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지나가, 2달 지나가, 3달 지나가, 이렇게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위협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났나 보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제 강의 수입이, 제 강사료가 사실 우리 회사 전체 수입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못 하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던 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와서 월급을 삭감해달라고 왔어요. 자기네들도 미안한 거지. 3개월째 내가 강의를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기특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미국도 처음에 저희와 상황이 똑같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우왕좌왕 했는데,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한 것이 뭐냐면, 그러다가 돌아가겠지보다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에 대한 사태 파악을 하는데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 정말 책은 아마 수백 권의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문 읽고 외국 컨설팅 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 읽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기자가 저한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대표님 가만 보면은 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튀어오른다.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냐?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책임지는 것의 구분이 모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과 사랑이 똑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반드시 이 회사를 내가 살려야 되고, 우리 회사 직원들 단 한 명도 나가는 사람 없어야 되고, 이게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또 제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뭔 일 안 풀리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제 주특기예요. 옛날에도 피아노 학원 할 때 있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학원 학생들한테 편지 쓰면서 학원을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살려냈거든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40대 초반에 정말 강사로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을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거의 7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엄마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엄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미경아, 걱정되는 일 있으면 걱정을 하지 말고 있냐나 염원을 해. 너 걱정이랑 염원하는 거랑 에너지가 다른겨.
그러니까 아우 나 어떻게 돈 없어, 아우 나 강의 없어, 큰일 났어, 나 코로나 이전으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건 걱정이잖아요. 근데 나 반드시 살게 해주세요,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연구하는 건 염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를 닮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뭔 일 안 풀리면 맨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죽기 살기 노력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엄마의 뒷모습으로부터 제가 배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내가 문제를 풀려고 애쓰면 그 애쓴 게 에너지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들만 모으게 돼요. 그게 눈에 띄어요. 내가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않으면, 걱정만 하면, 이게 저는 어떠냐면 사람이 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위기 상황 때 어떤 사람은 걱정방에 앉아있어.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또 그 걱정방에 모이는 애들만 또 다 모여. 그럼 지네끼리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야, 코로나 언제 끝나? 누가 알아?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아무도 몰라. 어? 야, 코로나 언제 끝나는데? 아무도 몰라. 이게 걱정방이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 해결방으로 방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셔야만 합니다. 문제 해결방으로 보이잖아요. 옮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눈에 띈 게 뭐였냐면 그냥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결론 몇 가지가 났거든요. 첫째,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첫째, 코로나로 먹고 사는 방법이 다 바뀌어가네? 사람들이 안 먹는 게 아니야, 온라인에서 사는구나. 아, 쇼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온라인에서 하는구나.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줌에서 하는구나. 아, 먹고 살고 공부하는 방법이 싹 다 바뀌고 있네. 결국 뭐냐? 돈은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돈이 이동하고 있구나. 아, 급격히 이동을 하고 있네. 근데 두 번째, 한국 사람만 이걸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겪기 때문에 이거는 트렌드가 아니고 혁명이네, 거의. 아, 세 번째, 여태까지 우리가 지나온 1차, 2차, 3차 산업혁명보다 한 10배 큰 혁명이네. 왜냐? 살기 위해서 다 같이 1년 내에 전 세계인이 움직이니까. 아,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돈은 원래 사람 주머니에 들고 있는데 사람이 주머니에 돈을 들고 싹 다 다른 세상으로 이동했네? 아, 그래서 내가 강의가 없구나. 내가 강의가 없는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세상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사람이 없는 데서 나 강의 와달라고 전화 오길 기다리고 있구나. 나 진짜 바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줌으로 강의하잖아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강사료를 안 줘요. 원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원래 영상으로 한 건 돈으로 안 쳐, 옛날에는 다. 직접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래야 돈을 주지. 여러분 제가 못 가거든요. 감기 들어서 그냥 영상 트세요! 그러면 나한테 10원도 안 준다니까요. 그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physically 내 몸이 거래하는 곳에서 항상 돈을 거래했지 영상으로 거래하는 건 없었어요. 영화 빼놓고 드라마 빼놓고 강사계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어떤 애가 대학생이 데모하고 있어. 뭐요? 등록금 돌려달라고. 왜냐? 저는요, 강의실도 안 갔어요. 교수님 얼굴도 실제로 본 적도 없어. 근데 교수님이 계속 줌으로 강의하는데 내가 왜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아, 등록금을 다 돌려달라지는 않았고 50%만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영상이니까 반값은 쳐주겠다고. 여러분, 대학은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예스! 모든 영상 강의를 50%를 쳐준다고? 돈을 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10원도 안 내고 그냥 알아서 내가 영상 제공하면 거기서 광고가 알아서 처리하는 구글 유튜브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30분짜리 강의 하나 10분짜리 강의 하나 내가 연구한 모든 강의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고 사람들과 거래가 되겠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그냥 우리를 마스크를 쓰게 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마스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만 가지 방식이 다 습관이 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습관들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코로나가 다 상황이 종료가 돼도.
그런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걸 지금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를 지금쯤은 완벽하게 100% 이해하고 완전히 준비를 이미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도 코로나 언제 끝나지? 야, 백신 다 맞았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2년 전으로 늘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 없죠? 여러분, 아니, 2000년에 998년도로 안 돌아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두고 온 게 많고 갑자기 보따리 싸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감정을 추스리는 건 벌써 끝났어야 되고요. 지금은 실제 현실을 돌아봐야 되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작년 6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저는요, 원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 돈 1년 안 벌어도 멀쩡해요? 저는 1년 안 벌면 큰일 나요. 제가 온갖 일가 친척 포함하여 월급 주고 혹은 돈을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수십 명이라서 제가 무너지면 다들 되게 힘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미경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그 말 원래 위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협박으로도 들렸거든요. 왜냐, 늘 내가 돈을 벌어서 드려야 돼서 우리 미경이 아프면 안 되는 데가 어떤 때는 되게 서럽게 들리던,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 날은 그런 마음이 되게 그런 게 힘들게 들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작년에 저는 1년 돈 안 벌면 큰일 나요. 몇 개월도 큰일 나요. 그래서 막 솔루션을 찾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에다 이동시켰고, 그 온라인에다 이동시킨 게 뭐냐면 MKYU라는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직접 나가지 못하는 대신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제가 강의하고 전문가들 찾아서 다 영상 찍고 해서 올리는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어요. 우리 온라인 대학은 30에서 60의 남녀들이 다 와서 강의를 들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3% 정도는 외국 교포분들도 되게, 우리 동포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발 우리 직원들 단 한 명도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직원이 16명? 16명에서 18명 왔다 갔다 했네요.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 직원이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완전히 다시 오히려 훨씬 더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정도만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세상은 어쨌든 다 여러분 디지털 세상으로 아주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화 뭘로 봐요? 이제 영화관 가는 거 되게 불안해합니다. 넷플릭스로 보죠. 그죠? 자, 이제 쇼핑은 뭘로 해요? 쇼핑도 온라인에서 하죠. 다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디지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온라인 최적화된 사업으로도 내가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빨리 연습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저는 작년에 이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정신 바짝 차리고 코딩을 다 제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무슨 컴퓨터 공학과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앱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기획하고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온라인 세상에다가 내 모든 비즈니스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회사에 개발자들이 한 6명 있는데 개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세상에다 우리 회사를 옮기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거,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그래야 되나?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저희 그 줌으로 여러분이랑 나랑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김미경은 김미경일까요? 김미경 영상 데이터일까요? 김미경의 데이터를 보시는 거지 김미경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NG 문도 계시고 소영린 님도 계시고 우리 주영 네. 저기 목사님처럼 점잖게 생기신 분도 계시고 안경 쓰고 자, 여기 다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자,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여러분은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의 영상 데이터일까요? 여러분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클라우드예요. 그죠? 그리고 플랫폼은 뭘 써요? 그 플랫폼에 거대하게 자리 잡은 줌이라는 플랫폼을 현재 쓰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지금 영상 데이터도 얘기하지만 음성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채팅을 하면 텍스트 데이터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미경이 여기서 여러 장비를 활용해서 나라는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디지털로 쏘아 올려야 여러분이 거래 가능해요. 여러분은 나를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 못 오시잖아요. 그죠? 나는 나의 컨텐츠를 팔 수가 없어요. 디지털 세상이 아니고 나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 곧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저 오늘 백신 맞는 날입니다. 예약돼 있어서 이거 끝나고 백신 맞으러 가요. 이제 1차 접종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 여기를 열어봤더니 김미경 백신 맞으러 오라고 여기 지금 카톡으로 질병예방센터에서 왔어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들어가서 카톡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갈 겁니다. 자, 카톡 택시는 누가 불렀어요? 김미경이 부른 게 아니고 김미경 위치 데이터가 불렀어요. 그는 나의 김미경을 보게 오는 게 아니고 김미경 위치 데이터를 보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끼리 택시 안에서 만났어요. 그는 데이터와 얘기하면서 나를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 병원은 어때요? 내가 거기서 백신 맞기로 했다는 걸 질병예방센터에서 데이터로 받았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믿고 나한테 여기다가 주사를 놓겠죠. 저는 다시 카톡 택시를 불러서 다시 여기로 와요.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은 휴가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겠죠. 수요일 날은 영어로 여기 지금 리부트 책이 나왔는데 영어로 체험으로 한 40분 정도 리부트를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느냐고 또 줌으로 내 영어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 줌 선생님한테 저는 돈을 드리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음식은 배달시켜서 먹을 겁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써보실래요? 하루 종일 하는 활동 중에서 디지털이 거의 반 이상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본주의 세상이 글로 옮겨갔다고요. 우리 다 옛날에 땅 보고 땅의 기본이 자본주의의 기본이 사람이고 땅이었는데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이 어디로 올라가요? 땅에서 디지털로 올라가요. 디지털이 새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원래 어떠셨습니까? 원래 혹시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어떠셨어요? 완전 모르는 세상이었었죠. 근데 어떠셨어요? 엄청 용감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조사에 의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을 간 사람들이 이민을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모험심이 훨씬 더 강하다고요. 사실 모험심이 엄청 강한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잘 못 가요. 저도 무서워서. 여기서 이러지. 이민 갈 때 어떻게 다 이런 얘기 하시죠. 야, 거기 무슨 말 쓴다네. 영어야. 빨리 배워. 영어 배우셨죠? 야, 거기로 무슨 사업을 해야 먹고 산다니. 이런 사업 해야 된대.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쪽 사람들 문화는 어떠니. 뭐 등등 여러분 이민 가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이민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쓰는 언어, 거기서 그 잘 되는 비즈니스 따로 있고요. 거기서 비즈니스 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공부할 게 되게 많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민 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한번 해내셨으니까. 그 옛날에 이민 간 거, 땅에서 땅 옮겨간 거에 비하면요, 이 이민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얼마든지 공부해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더군다나 원래 공부,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또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몽땅 다 데이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사람끼리 만나서 밥 먹고, 제가 요새 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사람끼리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할 때는요, 자본이 돌질 않아요. 거기에 그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노는 거예요. 제 경제 활동의 90% 이상이 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자본화 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 사다가 공부하시고 실주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현재 내가 땅에서 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연결시키시고, 이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완전히 꽂혀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빨리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라든지 SNS 마케팅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살고 있는 중에 코로나 이후에 테크놀로지 세상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들끼리 현재 우리 되게 만나고 싶잖아요. 안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고 싶어. 근데 어때요? 만날 수가 없죠. 마스크 쓰고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아. 오히려 만나는 게 더 어색해. 막 줌으로는 안녕! 막 이랬는데 만나면 1m 떨어져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 서로. 만나는 게 더 어색해. 이게 뭐 만난 거야. 만난 것 같지도 않게 만나.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그냥 맘 놓고 안고 뭐 펄떡펄떡 뛰고 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인간은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실제에 가깝게. 그게 뭐예요? 시작! 메타버스요. 메타버스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가 쇼핑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다 만듭니까? 3D 세상 메타버스에다 만듭니다. 메타버스 때문에 클라우드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메타버스로 누굴 보내요? 나를 보내긴 보내죠. 가장 나다운 나를 만들어서 부캐로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로 보냅니다. 자, 이제 아마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 MKYU 대학도 메타버스에다가 대학을 하나 만들거든요. 교실 하나 만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여기에 와서 앉아서 메타버스에서 다 같이 강의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외국의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메타버스에다가 자기 강의실을 만들 수 있고 메타버스에 반드시 대학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이 원래는요, 한 5년, 10년 후에 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코앞이죠. 이미 왔고 바로 내년이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요? 디지털 머니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사람 조금 상담해주고 뭐 좀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하게 다 만들어 놔 있죠. 이 방에 있는 청소도 이렇게 좀 해주면 청소하는 사람한테 시간당 몇 달러, 이거 다 계산돼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그게 계산이 잘 안 되죠. 디지털이라. 근데 디지털도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그걸 계산해 줍니다. 디지털에서 내가 뭐 검색 하나 했어. 그럼 얼마? 내가 뭐 이렇게 뭐 갖다 글 좀 올렸어. 그럼 얼마? 지금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해요. 앞으로는 그게 다 계산될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IoT? 여러분 세상에, 이제 여러분 왜 그 알렉사 같은 게 대표적인 IoT죠. 그런 기술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7가지 테크놀로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AI라든지 블록체인, 그 다음에 AR, VR, 여러분이 IoT, 센서, 그 다음에 로봇,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만 아는 거 아니야? 아니요. 마치 마차 몰다가 트랙터가 나오면서 세상 다 바뀌었듯이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의 룰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책을 읽고 그냥 러프한 정도로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이런 게 하나 왔어. 봤더니 여기에 봐요. 이게 컵이 있어요.
물을 마시면서 내 입에 있는 온도랑 이걸 컵에다 측정해서 병원으로 싹 보내갖고 내가 현재 열이 얼마나 나는지 혹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당뇨가 있는지 알아맞춘다고 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센서와 IoT가 하는 일입니다. AI 빅데이터.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그럼 뭐. 아, 그냥 살다 죽게 두지 뭐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난리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땅에 있는 자원을 그동안 너무 많이 써서 앞으로 100년을 또 이전처럼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원을 갖다가 무한대로 끄다 쓰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인간은 생존을 길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기술에 대해서 러프하게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에 바뀌고 있는, 철학적 펀더멘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ESG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ESG가 뭔지 너무 정확히 알 거예요. 왜냐하면 ESG에 관련된 주식이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큰 대형 투자사에서도 이제는 뭐라 그래요? ESG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쓰고 기업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E는 뭡니까? environment, 그 다음에 S는 social,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김미경은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난 너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한국은 전쟁이 다 끝난 이후고, 제가 만약에 전쟁 때 안 태어나길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전쟁 이전에는 그러면 좋았을까? 아니요. 막 조선시대에 내가 만약에 그 양방 쌍놈 막 이렇게 계급 사회 때 내가 만약에 양반이 아닌 걸로 태어났어 봐. 그럼 막 천민이야 봐.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맨날, 그러니까 난 평생 피투하고 분하다 죽었을 거야 아마. 아니다. 혁명을 했겠다 내가. 자,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 엄청 힘들고 억울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1964년에 태어났거든요. 어떤 사회에 태어났냐면 딱 좋은 사회에 태어났어요. 뭐냐면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김미경,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다 이룰 수 있고, 너 집도 사고 너 뭐 유명한 사람도 되고 다 될 수 있어. 진짜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막 진짜 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내 또래 때 태어난 애들이 다 열심히 살았어요. 왜? 다 못 먹고 살아서. 저 증평에서 태어났잖아요. 충북 증평. 아, 얼마나 가난해. 애들 서울 올라와서 정말 죽기 살기 열심히 살았거든요. 우리 다. 그래서 어땠어요? 서울에 저 올라왔을 때만 해도 아파트 같은 거 별로 있지도 않았는데 막 당시에 막 80년대 초반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한국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집값이 전 세계 최고치를 뚫고 있는 이 상황.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김미경이 지난 58년간 자원을 무진장 끌어다 썼습니다. 저만 썼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갖다 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 할 수 없이 최고점으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5살, 10살 중학생 애들한테, 야, 너 우리가 자본주의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거든, 시장경제? 그러니까 너도 한번 살아봐. 애들이 살아보려니까 어때요? 지금 이미 자본주의의 정점인 거예요. 애들은 아마 우리처럼 자원을 더 끌어다 쓰면 걔네 100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젊은 세대는 ESG를 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의 팀 쿡이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날,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애플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어떤 제품을 내놓을 거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애플이 ESG를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플이 사회에 기여할 것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발표 안 해? 그게 미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은 주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100% 주주가 중심인데요. 주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 이익을 대변하는 게 회사고 주주에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애플이 한 얘기가 그 돈 얘기한 거예요? 사회에 기여한 거 얘기한 거예요? 돈 얘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회에 기여하는 게 돈 된다고요. ESG가 돈이라고요. 왜? 고객들이 이미 다 바뀌어 있으니까요. 말로 하지 않았을 뿐 이미 그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기업, 환경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기여하는 기업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레스토랑, 한 커피숍은 수화로 커피를 시킵니다. 수화로 시키지 않으면 커피를 안 줘요. 그럼 자리에 돌아가면은 이 태블릿 있어요. 태블릿에서 수화가 나와요. 그럼 수화로 커피 2잔 주세요, 3잔 주세요. 이거 다 배워갖고 가서 그걸 배운 후 가서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야 돼요. 수화로. 그럼 그때 수화로 얘기하면서 종업원이 커피를 줘요. 사회 소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해결을 해주는 거죠. 사회 격차를 해결해 주는 거죠. 거기에서 그 기여에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전하게 100년, 200년, 300년 아이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ESG가 우리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기본 철학이었듯이 ESG가 걔네가 살아가는 기본 철학이요, 펀더멘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은행에서 뭐냐면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명과 공정한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우리 회사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어디 우리금융지주에서. 나는 그걸 보면서 신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자기네가 이걸 무슨 수로 평가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데. 전문가가 없잖아. ESG 전문가가.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 개념이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대학에서 애들을 키워나지도 않았는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대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회가 하도 속도가 빨라서 대학에 가르쳐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지금 즉시 교육이 중요한 거죠. 당장 빨리 배워서 빨리 적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ES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관련 자료가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미국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에 미국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 MKYU 대학에서 세미나도 줌으로 시작합니다. 한 10분 정도 모시고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정지해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파괴도 많이 됐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또 한 번 코로나의 세월을 5, 6년간 거쳐가면서 이 터널을 지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ESG 같은 거는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인류가 되게 자정작용을 잘하는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본능적으로 무지 똑똑해.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선택을 늘 하고 있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체의 그 전 세계의 기조는 살려고 하는 선택을 이미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개인은요? 개인은 이걸 알고 살려는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기술을 정말 제대로 잘 갖다가 내 인생에 잘 갖다 써서 우리 집 아이들이 내가 바꿈지 않을 만큼 내가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기본 펀더멘탈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사업도 하고 돈도 버는 사람으로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나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쓴 리부트라는 책은 사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근데 개인이 이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솔루션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 그 모든 일을 겪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고 여러분에게 그런 힌트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썼던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요즘에 겪고 있는 고통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고통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 제일 큰 위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위협하는 게 제일 큰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자신 없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불안함, 자존감이 떨어짐. 이게 가장 위협 아닌가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은 아주 가끔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나만 쳐다보고 쟤를 24시간 위협해야지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되게 모든 위협은 자기로부터 오는 위협이 가장 큽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올해도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고요.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